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헌혈자 수가 급감해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고비를 넘기고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지만요. 혈액 수급난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헌혈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의 혈액 수급 상황은 어떤지, 또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이 시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규 대한적십자 부산혈액원장, 해운대구의회 이상곤 의원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부산 헌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혈액 부족이 정말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듣기로는 부산 지역의 혈액 감소가 좀 심각한 수준이다. 헌혈자 수도 매우 급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코로나19 전후 상황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좀 달라졌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예, 우리 부산 지역은 하루 평균 한 700명 정도가 매일 헌혈을 해서 우리 지역의 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해서 주로 헌혈자들이 그 학생, 군인, 대학생, 고등학생이 많았는데 개학이 연기되고 하면서 부산 지역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군부대를 중심으로 한 대전이나 강원도 지역에서 많은 조절이 있어서 가능했고, 그래서 특히 이 부산 지역은 코로나 전과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상 저희들이 헌혈이 부족해서 혈액을 공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 정도가 감소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은 그럼 어느 정도나 감소했습니까? 예, 전국은 한 11, 2% 정도. 그래서 전국 대비해서 부산이 특별히 조금 더 많은 타격을 받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헌혈자들을 보면 학생이나 뭐 군인, 대학생들이 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개학이 좀 미뤄지면서 또 헌혈하는데 좀 두려움이 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현재? 그러면서 부산의 헌혈자 수가 굉장히 크게 감소한 것 같습니다. 이 헌혈자 수가 감소하는 문제는 뭐 코로나 유행도 물론 영향이 있었겠지만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점점 이 헌혈자 수가 감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헌혈자가 감소를 하는 건지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꾸준히 헌혈을 해와야 되겠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 그 영향으로 그 헌혈 가능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이 많이 증가함으로 해서 헌혈을 수혈하는 인구가 많이 또 증가하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특히 그 저희들이 헌혈이 대부분 학생 헌혈 또는 10대, 20대에 헌혈이 편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을 우려한 일반 시민들의 헌혈 수가 대폭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 이유로 볼 수 있겠고, 그 우리가 20대 헌혈률이 한 60% 정도, 30대 헌혈률 한 30% 정도, 40, 50대가 한 10%가 헌혈을 지금 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학생들이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를 일부는 또 안 가고 하다 보니까 더 이런 헌혈에 대한 헌혈이 감소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하루에 약 5,700명 정도가 헌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1년에 한 300만 명 정도가 헌혈을 해야 되는데 2015년 통계했을 때는 308만 3천 명, 2018년에는 288만 1,000명, 작년에는 27만 8천 명, 매년 한 10만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리 봤을 때는 갈수록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 통계사 봤을 때 그렇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많은 분들이 헌혈에 동참하는 걸 점점점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 상황이군요. 좀 긴급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잠깐 이야기 나눈 김에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헌혈하는 거에 대해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많이들 우려를 하고 계신데 헌혈 현장이 좀 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구체적으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잠시 짚어주시죠. 예, 전국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지 거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적십자 혈액원에서는
이런 부분의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거리두기는 물론이고 네네. 헌혈 차량 소독은 물론 그 관련 종사자들이 수시로 검사를 통해서 전혀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도 제대로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동참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비축량이 좀 부족해지면 뭐 환자를 수술하거나 환자를 돌보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현대학으로는 지금 혈액을 지금 인공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서 혈액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오직 건강한 사람들이 나눠주는 헌혈한 혈액으로서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 같은 경우는 매일 지속적으로 수혈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고 특히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해서 수혈이 필요한 위급한 수혈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확보 없이는 상당히 생명에 직결되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이 수혈 받기 위해서는 한 5일분 정도의 혈액을 항상 혈액원에 비축해서 언제든지 병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는 막 1.5일분, 2일분 이하로 내려가는 위급한 상황까지도 있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급한 상황이었군요. 혈액 보유량이 5일분을 유지가 돼야 되는데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 가족이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헌혈에 좀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도 뭐 물론 마찬가지지만요. 감염병 유행 외에도 이 혈액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들이 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혈액 수급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사실? 어려운 답이고 질문 같은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헌혈을 하신 분이 대부분 20, 30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헌혈을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가보면 이 기념품이 일단 이게 참 이 20, 30대에 맞춰져 있을까? 그래서 헌혈을 주도층을 하고 있는 20, 30대를 위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약간 기념품도 그 20, 30대에 맞는 기념품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한테 어떤 요구라든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편성해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게 지금 우리가 그 공기업이나 일부 대기업에 취업할 때 봉사 점수는 이렇게 적어서 가산점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나 일부 이런 데서는 이런 그 헌혈 횟수도 인센티브 제도를 가미해서 하면 좀 더 꾸준한 헌혈 인구가 만들어지고 사회적인 인식 변화라든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 또한 그 사랑의 헌혈 릴레이 챌린지라든지 그런 행사 또는 관공서와 이런 협약식을 통해서 그 우리가 헌혈이 조금 그 힘든 시기에 꾸준히 헌혈을 전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맞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런 언론이라든지 현수막을 통해서 그 헌혈을 할 수 있는 자기 동기부여가 되면 좀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인센티브 제도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 예비군 또 민방위 대원들의 헌혈 인센티브 제도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민방위라든지 예비군도 되어 있고 그 공무원들로 시도는 되어 있습니다. 제도는 제도되어 있는데 실제 그 시행을 잘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헌혈자의 날도 14일이면 또 다가오는데요. 올해는 이 부산혈액원에서 좀 특별한 행사를 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행사가 무엇인지 또 개최 의미가 무엇인지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매년 우리 6월 14일은 세계 헌혈자의 날로 해서 헌혈 참여자들의 감사를 표하고 또 헌혈 권장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 해례군이나 적십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했는데 네. 이번에는 특별히 해운대구에서 아주 의미 있는 행사를 같이 계획을 해서 네. 해운대구가 6월 14일을 구 헌혈의 날로 지정을 하고 네. 또 적십자 사학 해례군과 헌혈 약정을 맺어서 항상 구민들이 또 공무원들이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속도 하고 또 헌혈 건장을 위한 행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해운대구가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여기에 동참을 그렇습니다.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부분이 좀 다른 지자체도 퍼졌으면 하는 바람인 게 이 헌혈자 수가 감소하고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거는 부산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잘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해운대구 이야기가 나왔으니 좀 덧붙여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지난해 또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제가 꾸준히 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헌혈의 집 해운대센터를 지난 여름 때 가서 보니까 그 하면 이제 항상 게시판에 딱 보면 헌혈 수급판이 있습니다. 다른 때 다르게 그날은 경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경계 표시는 보통 우리가 2일 미만 하루 정도가 됐을 때 있어서 그 센터장이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그때가 휴가철이고 또 학생들 방학이다 보니까 헌혈 수급이 잘 안 돼서 현재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작년 9월에 해운대구 헌혈 권장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진행하고 12월 달 이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제가 그 예산을 요청해서 조금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운대구 헌혈 권장 조례의 내용은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혈이 활발하게 이룩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고 그 주요 내용으로는 헌혈 권장 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 또 홍보하고 이번에 하는 것처럼 헌혈의 날 지정 등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내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혈 참여도가 좀 계속해서 증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이 시간 또 한 번 드는 생각인데요. 아까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헌혈 참여하는 인구들이 보통은 20, 30대 뭐 젊은 층에 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헌혈을 하면 찾아오는 혜택들도 그들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먼저 그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소개를 좀 해주시죠. 사실은 뭐 헌혈자를 위한 혜택을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저희들이 송구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뭐 헌혈을 하면서 혜택이라고 하면 사실은 만들 수 없는 혈액을 누군가가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가치 공유, 정말 보람된 일을 나누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혈액을 B형, C형, 간형 검사는 물론이고 아주 정확한 검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그 검사한 결과를 헌혈자에게도 주기 때문에 건강 검진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요즘은 이제 권장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4시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헌혈 증서나 기념품을 또 생활에 어려운 사람에게 저희들이 기부할 수도 있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던 게 외국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뭐 20, 30대 또 학생한테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다면 30대 이상 분들에게서 헌혈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젊은 층에만 좀 국한이 되는지 이게 쭉 왜 이어져 오는지도 궁금한데 그 원인이랄까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700명 정도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쭉 헌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상당히 그 필요한 양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단체 헌혈 중심으로 그걸 하다 보니까 군인이나 또 학생, 고등학교에 헌혈차를 보내서 참여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서 헌혈을 유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 뭐 출산율도 줄어들고 또 학생 수도 자꾸 줄어드는 시점에 있어서는 헌혈의 집을 통한 자발적인 개인 참여의 헌혈이 상당히 앞으로는 많이 요구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적십자사에서도 그동안은 우리가 부산에서 한 9대 정도의 헌혈차를 활용을 해서 단체 헌혈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부산 시내 한 15곳에 네네. 헌혈을 집을 저희들이 만들어 두고 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와서 헌혈할 수 있도록 헌혈자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개인적인 참여가 꼭 학생이나 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지역에서 건강한 30대,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그 자기 인근의 헌혈의 집을 찾아서 좀 헌혈을 많이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헌혈을 좀 쉽게 생각한다고 하면 좀 이상한 발언이겠네요. 헌혈이 좀 친숙하게 느껴지는 네, 그런 환경이 좀 조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아까도 뭐 여러 가지 방안들 이야기해 주셨지만 해운대구가 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환경 조성하는데 뭐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뭐 릴레이, 뭐 캠페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구체적으로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안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제 생각에서는 단체 헌혈도 중요하지만은 일반인들이 쉽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조성이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기존에 헌혈을 해왔던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처음 헌혈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유도하는 네네네. 추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수십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일부는 제보고 흡혈귀다. 아하. 자꾸 헌혈을 해라 이렇게 데리고 그렇죠. 오니까. 흡혈귀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면서 참 어차피 헌혈 자체는 내 이웃, 내 가족을 위한 제 최초의 사랑의 실천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은 생각됩니다. 네. 저도 이제 헌혈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하시고 예, 제가 지금 이번 달 말 되면 한 40회가 지금 채워지는데 제가 해보니까 처음 우려하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처음 시작이 좀 그렇죠. 네, 두렵기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혹시 뭐 여러 가지 이제 헌혈하면 안 좋은 점을 항상 부각시켜서 그래서 뭐 감염된다더라, 뭐 피가 모자라더라, 안 좋다더라 하는데 제가 40분을 해보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후에 불과하고 어찌 보면 헌혈을 통해서 내 건강을 체크도 하고 헌혈을 하기 위해서 내 건강을 또 챙기는 그런 일석이조의 영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특히 우리 헌혈은 외국에 수입도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만이 이 헌혈을 할 수 있고 이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어떤 참여가 있으면 우리 헌혈 문제만큼은 계속 발전될 것 같고 앞으로도 단체 헌혈도 중요하지만은 자발적이고 개별적인 헌혈이 전 국민한테 바람이 불기를 저는 고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네, 헌혈 증서 보니까 참 멋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많은 분들의 헌혈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는 김에 마지막으로 헌혈 동참을 위해서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항상 그 헌혈에 동참해 주시는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헌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헌혈의 집을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위해서 헌혈차를 운용했다면 이제는 헌혈의 집에 가서 헌혈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 차를 보내드리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차를 이용하고 가능하면 누구나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누구나 자연스럽게 헌혈에 참여해주는 그런 문화가 조성이 되어서 혈액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서 헌혈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혈액은 오늘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대체할 수 있는 물질도 없고요.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정말 유일한 방법이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헌혈에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